앞으로는 서울의 하급지와 경기도의 중급지 이상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관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악도 하급지잖아요. 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을 아무거나 찍어봐도 호가랑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요런데. 이것도 지금 여기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여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요거는 아예 매물이 없어요. 요즘 매물 잠김이 되게 심각해요. 제가 오늘도 상담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게 제가 5군데의 위치를 이런 데는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냐? 매물이 없을 거라고. 매물이 많이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잠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인기가 좋죠. 그리고 조금 좀 신축급도 보면은 얘가 조금 신축급이죠. 그나마 202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얘도 보면은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매물이 없고 호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차 1차도 한번 볼까요? 얘도 올라가 있다. 그리고 또 하급지 같은 경우에 이런 성북구 같은 경우도 하급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집어볼게요. 지금 저 무지성으로 찍는 거예요. 여기도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지역의 축들이 움직임이 있어요. 호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남 삼성도 볼까요? 여기도 성북구잖아요. 여기도 지금 많이 추세가 좀 올라가 있네요. 여기도 혹시 여기 지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미아리 고개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 올라가는 길이요 엄청 험합니다. 눈 오면 못 올라갈 위치예요. 굉장히 언덕이 심합니다. 이런 언덕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역 수요의 축들이 이동이 되어서 앞으로는 서울의 하급지와 경기도의 중급지 이상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움직이지 않은 지역들은 역 주변에 정비사업과 세대수가 많은 데를 좀 참고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다만 지금은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군데를 타겟팅 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면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 시야와 폭들, 안목의 폭들을 좀 넓혀가지고 물건들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좋은 입지의 국평 물건들이나 5구 타입이나 84 타입이 좀 선호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좋은 입지와 국평 물건, 5구 물건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지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입지에 내재정을 고려한 초소형 물건들이 조금의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개월 만에 4억 올랐다, 18억 찍었는데도 없어서 뭐 이게 헬리오시티 쪽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소형 평수 같은 게 리센츠, 헬리오시티, 개포자의 프레지던트, 그리고 경기도에는 구리 인창, 이편한 세상, 어반포레 이런 것들에 대한 소형 평수들이 굉장히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제가 찾아놨거든요. 리센츠 같은 경우도 이게 17억까지 찍었을걸요. 저 17억 6천까지 찍고 이렇게 했는데 쭉 올라간 거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라 초소형입니다. 헬리오시티 9,500 여기도 33평 말고 18평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18억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 개포자의 프레지던트 또 보면은 요거는 30평대 말고 18평대 표시는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것도. 아니 그러면은 좋은데 말고 조금 안 좋은데 좀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덜 급지가 나는 데가 요런 데죠. 아까 개포 프레지던트 차이는 거의 18억 20억 가까이 가는데 걔가 소형 분양가가 원래 6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3억대에서 지금 7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래 좋은 입지에 5구 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84 타입 요게 이제 선호가 되었어요. 근데 요게 상급지죠. 어떻게 보면 상급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좋은 입지를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입지는 그대로 가져가고 플러스 초소형 평형으로 자기 돈에 맞게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수요축이 이동을 했고 가격 상승에 따라 좋은 입지는 유지하되 내 재정에
고려한 초소형 물건들이 이제 선호가 되는 양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형 평수가 선호되는 이유가 크게는 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입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평수를 줄인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 수도권에 소형 평수에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급 조절에 대한 수급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최근 3년간에 수도권에 분양된 전용 50평방미터 미만짜리 요게 물량들이 한 3,800가구 정도 나왔거든요. 수도권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전체 일반 물량이 한 16만 가구가 나왔어요. 여기에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소형 평수의 공급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구의 분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분화. 1인 가구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1인 가구들이 1980년대부터 2022년까지 요만큼 34%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2045년 정도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요게 부부와 자녀 가구가 있잖아요. 비율이 부부와 자녀 가구가 훨씬 2000년대 초반에는 많았지만은 이게 이제 조금 믹싱이 되죠. 이 두 개가. 그리고 한 2030년 조금 넘어가면요, 대부분이 1인 가구의 분포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분화들이 초소형 평수를 좀 선호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급지에서 초소형 물건들이 인기도 있지만은 조금 거시적인 측면과 조금 종합적인 측면에 볼 때 초소형 평수의 공급 부족과 1인 가구의 분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요가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임차 물건들의 수요 이동축도 월세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월세의 비율이 60%를 통계 이래 처음 돌파를 했습니다. 63%입니다. 63%. 그래서 전세가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지금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의 가속화가 많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세가 없어진 만큼 전세의 가격들도 올해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의 축 자체가 월세로 이동도 많이 된 상황이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전세의 물량을 정부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실에 보면은 지금 매물이 조금 뭐 한강벨트 쪽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물대가 이제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전세 물량들은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월 2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한 2만 2천 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하고 그 지난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7.4%, 한 2천 개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하고 비교해 볼 때는 지금 전세 물량이 27%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다음에 거래를 막게 하는 거,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다주택자들을 없애버리는 정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임차 물건들을 줄이게 만들고, 전세가 주거비가 굉장히 싸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신비로운 주거의 치트키였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막아버렸다. 그래서 이 수요가 어디로 이동했느냐?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월세의 이동이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바뀔까? 전세와 매매로 또 이동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들은 정부에서 이 물량들을 줄이고 거래를 줄이는 정책들을 펼치면요, 가격이 올라가면요, 아마 패닉 바잉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를 잘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의 변화와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냥 아유 이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미래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서 여세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책들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 급등이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데 뭐가 어렵냐? 빨리 오르는 거는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급등에 넉넉함만 보지 말고 정책의 규제에 넉넉함만 비난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미래 설계 전략들을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한다는 의미로 여세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그래서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한번 또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